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것들, 개념들을 좀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핀테크 서비스를 만드실 때 좀 참고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뭐냐? 개인 투자자 그러면 로또성 계잡주에 많이 몰린다고 하는 겁니다. 동전주 계잡주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주가가, 주당 가격이, 1달러가 안 되거나 1,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1,000원 이하, 500원, 막 이러면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영어로는 이거를 penny st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enny stock. 예. 왜냐하면 달러 이하를 penny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센트 단위로 나가는 거. 그렇고요. 그런 류의 투자처에 몰리는데, 이게 뭔 일인가 보시면요. 조선일보 2016년 기사에도 나옵니다. 이런 거 동전주에 개미들이 엄청 모인다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투자를 내가 좀 하는데 말이지. 나한테 돈 좀 맡기라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내지는 저 형이, 내지는 저 누나가 주식을 잘 투자하는데, 저 누나보다는 형입니다. 근데 형이 투자를 잘 한다는데 돈 좀 한번 맡겨보자. 그러면서 너도 나도 그 사람한테 맡겨봅니다. 근데 그 사람 뭘 투자하는가 보면은 방법이 이런 동전주를 갖다가 막 갖다 사들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 동전주를 갖고서 다 분산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대박 나길 바라는 건데, 동전주가 뭐길래? 뭐냐면요, 이거는 회사가 한번 있다가 망했던 회사예요. 보시면 법정관리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관리회사. 미국도 뭐 그런 회사들, 트위터 얘기할 때 나왔었죠. 트위터. 한번 망했던 회사들. 얘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파산을 해버릴 건가 아니면 다시 회생을 시킬 건가 하는 그 기로에 선 회사들이에요. 기로에 선. 정리를 해버릴까? 리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기사회생을 할 건가? 이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을 때 주식이 트레이딩이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주식이 트레이딩 되니까는 완전 리퀴데이션으로 가면은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꽝! 근데 그거 아니라 기사회생을 하잖아요. 회생 절차를 밟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주가가 폭발을 합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얼만큼, 몇 프로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바랍니까? 몰라요. 대단히 지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기사회생되는 거는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대체로 말씀 들어보면은, 이 로또성, 동전주 들고 있어가지고 10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종목만 살아남아도 다행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한 종목이 희한한 건 뭐냐면은 내가 1,000원에 샀는데 10,000원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확 튀어버려요. 5,000원이 되든 막 10,000원이 되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10종목 중에 한 종목만 대박을 내주면은 나머지 종목들에서 아무리 휴지 조각이 돼도 남는 장사가 되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마치 이거는 뭐예요? 로또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로또. 그죠? 여러분들 삶이 빡빡해질 때,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느껴질 때, 요즘입니까? 그쵸? 로또 긁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교수가 무슨, 네. 저도 벼락거지가 됐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죠? 2020년까지, 글로벌 경영학과장이라는 보직을 맡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일이 많았어요. 극단적으로 일이 많은 보직인데, 그게, 일하다가 정신이 그냥 그쪽에 다 쏠려가지고, 부동산이건 뭐건 주식이건 제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남들은 다 올라갔고 저는 지금에서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복권을 긁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함부로 복권을 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복권이란 거는요, 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권을 만든 사람들이,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이렇게 복권 하잖아요. 주택 복권 옛날에 했던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어떤 사회 목적이 있거든요. 주택을 갖다가 공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복권을 긁는 사람들이 그 500원씩, 1000원씩 내는 그 돈 갖고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긁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중에 엄청 익스트림, 그 극단적으로 럭키한 사람들만 대박을 내가지고 수억 원, 혹은 뭐 파워볼 이런 것들은 수백억 원을 가져가는 거죠. 대박 내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복권 긁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좌우지간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쿠마르 교수님이 이제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서 2009년에 낸 논문이 아주 유명한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런 걸 발견했어요. 개미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로또성 주식, 저 동전주들을 갖고 있는 그 동전주들의 비중이 너무 높더라.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저런 동전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상, 그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금지시켜요. 왜? 아니, 뮤추얼 펀드도 그렇고, 국민연금 같은 펜션 펀드라고 그러죠. 연기금들. 걔네들은요,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자산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그 90% 확률로 90% 휴지인, 그죠? 저런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이건 직무유기다. 그죠?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식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미들이 그걸 들고 있어요. 로또성 주식들을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들고 있더라 하는 거고, 개미들은 대박 칠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왜? 오버 컨피던트 하니까. 근자감에 쩔어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대박이 날 거야. 왜? 나는 똑똑하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거든! 이러면서. 외도가 양의 방향으로 큰 주식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외도가 뭐냐면요, 외도 첨도, 그 히스토그램 통계학에서 봤을 때 분포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의 분포냐면은 수익률의 분포입니다. 매일매일의 수익률, 그죠? 주식의 매일매일 수익률이 어떻게 분포가 될 수 있겠죠? 요거는 빈도수, frequency라고 그러죠. 예, 세로축은 빈도수, 가로축은 수익률의 정도, 그죠? 보다 보면은 대부분은 낮은 수익률인데 엄청 대박을 내는 정도가 가끔 있는 그런 주식. 아주 가끔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200% 뛰는 거, 아니면 1000% 뛰는 거.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거 상상하기가 힘들지만은 이 미국 같은 데는 일일 그 거래량의 가격 한도가, 가격 제한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00%, 1000%, 1000% 막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는데 제너럴 모터스 아니면 좀 엑슨모빌 같은 안정된 회사는 이렇게 1000%가 갑자기 올라갈 일 없죠. 저거 뭡니까? 소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동전주들 위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미들이, 그죠? 사람들이 생활의 한 부분에서 보이는 위험 선호도는 다른 부분에서의 위험 선호도와 같이 간다 하는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로또를 자주 긁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로또성 주식에 투자를 한다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로또성을 좋아하는 애들은, 일확천금 좋아하는 애들은, 딴 데 가서도 똑같은 그 일관된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과 저기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나의 사생활과 나의 공생활은 별개 문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다중인격에 무슨 그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다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몇 주 후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좌우지간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서 로또를 긁는 사람들이 주로 로또성 주식을 많이 투자하더라.
복권을 더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은, 대개, 나옵니다. 가난하고, 젊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미혼남이시고, 도심지에 살며, 미국의 경우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색인종인 거죠. 혹은 종교적으로도 구교, 카톨릭에 속할 경우, 로또를 많이 긁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라고요? 저기 버클리 대학의 이 테리 오딘 교수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쫙 긁으신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로 다 이런 데모그래픽이라고 하죠. 인구 사회학적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때려잡아서 연구 나온 겁니다. 동전주일수록 주가 변동성이 큰데 한 번이라도 그런 주식이 대박 내는 것을 본 사람들로서는 동전주가 대박 낼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동전주에 투자한다. 내가 봤거든. 저 로또 잡더라고. 내가 로또에서 이제 대박이 났든가 아니면 내 친구가 났든가 누가 한 거 했대. 그런 걸 접한 사람들은 그죠? 금방 막 닥칠 것 같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로또성 주식 함부로 긁으시면은 그쪽에 투자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핀테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좀 막도록, 그죠? 이러한 인구 통계, 사회적, 캐릭터가 나타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로또성 주식을 하지 말라고 조심시켜야 되겠죠. 워닝, 이런 거를 좀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김다혜 교수님, 변석준 교수님들이 또 이 쿠마르 교수님의 연구 논문에 뒤를 이어서 더 재밌는 거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양반들도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다 내셨는데요. 보시면은 성균관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발견한 건 뭡니까? 그럼 동전주들에 대해서 콜 옵션은 어떨까? 파생 상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주로 가르치시는 과목이 파생 상품론입니다. 전공이 파생 상품이니까 한번 이 동전주에 대한 콜 옵션, 파생 상품 어떨까? 봤더니만은 뭐라고요? 개미들이 여기에 쏠려 있더라. 동전주에 대한 콜 옵션도 개미들이 많이 하고 있고, 대박의 꿈이 과도해서요, 이 콜 옵션도 많이 사요. 뭐냐면은, 지금은 비록 동전주로 비리비리하고 있는 주식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1000% 리턴을 확 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콜옵션, 이게 싸게 사는 권리를 많이 사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콜옵션을 쟁여놓는다는 겁니다. 누가? 개미들이. 특히 누가?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콜옵션들, 동전주에 대한 콜옵션들 보면은 수요가 너무 많아요.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콜옵션이. 특히 센치멘트가 높은 시기에 이런 고평가의 정도도 심하더라.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이런 데에 쏠리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셨습니다. 파생 상품 투자에도 이런 심리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 재밌죠? 네. 그 다음에는 도지코인, 그죠?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에 많이 쏠립니다. 특히나 며칠 전에는 이 비트코인이 ETF가 출시가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역사적인 최고가 7천만 원 찍었던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ETF 됐다고 해서 만사 땅이냐? 그거 아니에요. 슈카월드 한번 보세요. 나옵니다. 좌우지간에 도지코인에 특히나 요즘 2030 청년들이 왜 쏠릴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복권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네, 좀 더 수입이 안 좋고 젊고 2030이라는 얘기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미혼남이고, 남자분들, 왜 남자분들일까? 여자분들보다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시기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요, 일단 여자보다. 그죠?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나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2030 때 폭발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저처럼 이제 50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냥냥냥냥 그래가지고 별로 막 아이고 뭐 위험을 선택 뭐 당신이 하시고 그죠? 안정지향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도심지에 살며 근자감이 최고조인 나이. 나에게는 대박 날 확률이 높다고 확신하면서 넌님보다는 이러면서 코인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또 요즘 부동산 정책 망했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주택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내가 결혼을 하고 짝을 맞이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굳이 꼭 집을 구해야지만 짝을 구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죠? 같이 집을 결혼한 다음에 같이 장만하는 거지. 뭐 어떻게 뭐 한쪽만 뭐 부담을 주실 필요는 없다고요. 가뜩이나 위험 선택을 하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존재들을 더 푸시하시니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적당히 하시라고요. 자, 도지코인을 쏠릴까? 이제 보시면은 4월 18일 날 한국의 코인 거래량이 24조 원으로 주식 거래량을 넘어섰더라 한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박살나가지고, 그죠? 취업난에, 생활고에 아주 그냥 고생들이십니다. 제가 여기 학부생들 졸업하는 애들 보면 제가 참,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랬는데, 코인이다. 도지코인, 막 그러시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네. 그리고, 머스크 효과. 그죠? 일론 머스크가 그때 4월 달에 뭐 했어요? 가자! 또 외쳤죠? 그죠? to the moon! 그러면서, 이제, 도지 파더, 막 이런 걸 막 클레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머스크 효과,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띄워줬죠. 그런 기대에 투기적 수요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보시면 또 뭐예요? 이 도지 파더라고 하면서 SNL, Saturday Night Live 코미디 프로에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또 띄워줍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하는 그 뭡니까? 미디어로 자꾸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은, 부추기면은 버블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꺼진다 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버블 앤 크래쉬. 비투금지 영끌주의. 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신과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헐슐라이퍼 짱 그랬는데요. 숫자와 관련된 미신입니다. 이게 미신이 8이라는 숫자, 중국, 그죠? 행운의 숫자라 그러는데, 우린 럭키 7 그러는데, 그죠? 중국은 8 그러죠? 그러면 8이 들어간 주식들은, 수익률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반면, 미신들 중에 또 뭐예요? 4, 그죠? 4가 들어간 주식들은, 우리가, 운이 나쁠까요? 수익률이 나쁠까요? 그 미신이 들어 먹히는가 아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벌 회장님이 한번 사고를 치신 적이 있죠. 500억 정도를 갖고서 투자를 어디에 할까 하면서 어디로 갔었어요? 점 치러 갔습니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오늘은 어느 주식이 뜰 거야. 그래서 그 주식에다 막 하다가 다 날려 먹었습니다. 이게 주식 맞추는 거는 종교의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신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핀테크 차원에서도 조심조심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연구가 나온 겁니다. 특히나 중국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8, 그죠? 8인데 중국 사람들 이 숫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뭔가 피어난다 하는 필발자 있죠, 발. 그거랑 발음이 비슷해요. 필발자를 중국말로는 파 그러죠? 파하고 8 할 때 빠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무슨 F 발음하고 P 발음의 차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니까 일단 좋아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뭔가 피어날까? 돈이 피어날 줄 알고. 아니, 벌이 피어나면 어떡하려고? 도깨비가 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일단 8을 좋아합니다. 4는요.
아시아 사람들 공통적으로 사만큼은 싫어합니다. 왜? 죽을 사. 중국 발음으로는 스, 이얼산 스. 그러는데 이게 스 하는 그 죽을 사 할 때 스 하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성조가 다른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쓰니까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죽을 사, 넉사 똑같습니다. 싫어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로시, 일하다 죽었다 그랬을 때 카로시 그러잖아요. 시, 이찌니 산시 할 때, 이찌니 산시고 할 때 시 이겁니다. 다 싫어해요. 그러고 나면 중국에 가서 그죠? IPO를 할 때 종목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이제 헐실라이퍼 교수님하고 그 팀들이 연구한 건데, IPO를 할 때 중국 회사들이 종목 코드에서 죽을 사자를 피하고 복이 피어난 자는 팔자를 선호합니다. 근데 그 숫자, 우리도 삼성전자 05930이죠. 그죠? 근데 숫자로 봤을 때 팔자가 들어가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IPO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하더라. 첫날 많이 뛰고 그 다음 3년 동안 쫙 꼬라박더라. 반면 죽을 사자가 들어가는 주식은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날 별로 안 튀고 그 다음에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즉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란 거죠. 장기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인데 단기적 과열이 인기 있는 숫자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 미신적인 숫자에 너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다가 훅 떨어진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미신이 여기에서 맞아 들어가더라가 아니라 오버리액션을 만들더라. 미신이 비이성적인 가격의 움직임을 만들더라 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거를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